이 사람이 대장암 환자예요. 네. 대장암 환자인데 자기는 네.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방송에 이런 데서 좋다는 거 다 했다는 네. 거예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요. 산에 등반가요. 일주일에 5일간 등반을 한대요. 그 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산속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산속에서 나오는 건 야채라든지 좋은 것만 먹었다. 그런데 왜 내가 암에 걸렸느냐? 내가 그랬거든요. 당신은 그것 때문에 암에 걸렸다. 그것 때문에? 네, 암에 걸렸다. 그럼 육류를 먹는다 치면 네.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소고기도 예전에 보면은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으면은 비린내 나잖아요. 사실 그 비린내가 좋은 겁니다. 오메가3입니다. 그게 오메가3가 많을수록 비린내가 나요. 그게 오히려 우리 몸에는 건강한 육류가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셀코TV 탐나는 일상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암에 대한 기본 지식은 물론이고요. 예방부터 치료까지 그야말로 암에 관한 모든 정보를 꿰뚫고 계신 분입니다. 암 전문의 문창식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셀코TV에 처음 나오셨는데 원장님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여기 강동 쪽에 있는 나을암 의원에서 이 암 환자들을 보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일반외과를 전공했고요. 현재는 이제 통합의학을 가지고서 암 환자들이 현대의학적인 치료가 끝나고 난 후에 케어해주는 특히 이제 면역이라든지 어떤 유전자 조절을 해주고 또 우리 환자들한테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이제 교육도 같이 시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을암, 네. 나을염, 그렇죠. 나을암. 나을암. 나을암을 우리 난 다 나아라. 나을염 이런 줄 알았더니 네. 나을암. 나을암. 예.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가장 으뜸이 암인데 암이라는 병은 왜 생기는 겁니까? 암은 우리 모든 사람은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에 보통 한 3,000개에서 한 4,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공장에서 불량품 나오듯이 우리 몸에서도 불량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량품들을 우리 몸에서는 어떤 자살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서 제거를 해요. 또 아니면 우리 면역세포가 있어가지고 그런 세포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죽지 않은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그 다음에 계속 성장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커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면역세포에 죽거나 자살 프로그램에 걸리면은 이제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암에 안 걸리는데 이런 모든 면역도 잡지를 못하고 자살 프로그램도 작동을 안 하면은 점점 계속 커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진단상에 암이라는 게 이제 보이면은 그게 이제 암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암이 없어지고 누구는 암이 자라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병원에 가면 꼭 체크 목록에 가족 중에 암에 걸린 분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암이라는 것은 가족력 또는 유전 내력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은 유전병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부모대에서 그대로 물려받은 유전병은 아닌데 암에 걸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소인을 이제 좀 물려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가족력에는 우리가 보통은 유전적으로 소인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저희가 이렇게 쭉 보는 견해에 의하면 후천적인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음식도 같잖아요.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받는 것도 공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환경도 공유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한 가족이 있다면 누구 한 사람이 걸리면 다른 사람도 걸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가족력은 소인을 갖는 거지 유전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식습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암에 잘 걸리는 식습관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식습관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게 요즘에 보면은 뭐 인스턴트 식품, 뭐 또 패스트푸드 이런 부분들에 보면은 트란스 지방이 많거든요. 트란스 지방이라는 게 지방산이 고열이 됐을 때 아니면은 수소 첨가하거나 이래 됐을 때 이게 이제 그 분자 구조상의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암을 유도하는 이제 그런 발암 물질로 이제 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습관에서 보면 과식이 저는 네. 이제 과식을 상당히 문제를 많아요. 이 과식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몸에 비만이 오면서 인슐린 저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높아지면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음식 습관 중에서 뭐 간식을 특히 저녁에 간식 많이 네. 먹죠. 그게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녁에 우리 먹고 나면 자야 하잖아요. 네. 자면은 나도 쉬지만 내 몸도 쉬어줘야 돼요. 그런데 저녁에 뭔가 음식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쓰지는 못하고 어딘가 저장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암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미 생겨있는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는 영양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 몸이 안 쓰면은 암세포가 있다면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음식 습관으로는 이제 안 좋다고 봐요. 근데 야식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예. 참 밤에 먹는 게 이렇게 맛있거든요. 예. 기왕이면 야식을 하려거든. 못 끊겠거든. 예. 요렇게 좀 바꿔봐라 하는 제안을 해주신다. 그게 이제 야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먹고 싶어서 유혹을 못 끊는다면 그러면 뭔가가 내 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렇다면 뭐 견과류 같은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음식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면역을 올리는 음식이 고구마예요. 고구마요? 예. 고구마가 지금 철인데 고구마. 예. 고구마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요즘에는 어떠냐면요. 음식도 내 몸에 맞는 음식, 내 몸에 그 면역을 높여주는 음식이 어떤 것인가를 구분해주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것까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 검사를 해서 보면 고구마가 가장 높게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야, 의외로, 잘 됐다. 나 고구마 좋아하는데. 예, 의외로 근데 고구마를 드실 때 네. 잘 하셔야 되는 게 찌거나 구운 거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찌거나 굽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생으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찌거나 구우면은 이게 달맛이 훨씬 더 나죠. 예. 당지수가 올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지수가 올라가는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생으로 먹으면 생으로 먹으면 당지수가 높지 않아요. 견과류하고 고구마나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야채 종류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절대 근데 튀기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과일도 단맛이 없는 과일들. 단맛이 없는 과일을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예. 그렇지만 뭐 키위라든지 키위, 토마토라든지 토마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베리 종류 있지 않습니까? 열매 뭐 우리 이제 뭐 저기 보면 아사히 아로니아라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먹으면은 칼로리도 별로 없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파이토케미칼들이나 또 오메가3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역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봐야죠. 좀 전에 이제 단 거 이거 안 좋다 말씀하셨는데 암이 단맛을 좋아합니까? 암은 에너지를 쓰는 게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게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들고 세포질에서 만드는데 에너지가 이 암세포는 세포질에서 만드는 엔진밖에 가동을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포도당밖에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도 이걸 포도당으로 바꿔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을 주로 같이 쓰는 거니까 우리가 포도당이나 설탕 이런 부분들이 다 탄수화물에서 되는 단당류 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그게 다 달잖아요. 이 단 부분도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은 우리가 뭐 암에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과즙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뭐 육류 소비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안 먹을 수는 없고 그 육류와 채소류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습니까? 예, 육류하고 채소류하고 비율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영양소 비율을 보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6대 2대 2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암 환자 경우에는 이제 좀 달라져요.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채소하고 육류를 비교 데이터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루에 채소를 가장 이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이 하루에 400g에서 600g이라고 그래요. 근데 400g에서 600g 먹기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돼요. 그래서 어렵고. 육류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어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중 있잖아요. 체중을 g으로 바꾸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50kg다. 그러면 50g 하루에 필요한 양이. 그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50g 정도를 하루에 필요하다 보거든요. 근데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에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고기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막 에너지도 올라갈 것 같고 면역도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단백질은 딱 그날 필요한 양 빼놓고는 다 신장이나 간으로 해서 빼버려요. 네. 저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비율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채소류는 400에서 한 600g. 그다음에 단백질은 한 50g. 사실 50g 하면은 그 우리 한 거에 600g인가요? 600g이잖아요. 야, 그럼 진짜 조금인데요? 조금이죠. 하루에 네. 필요한 양은. 나머지는 그냥 다 신장으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래 몸에 무리를 주는 거예요. 예, 원래 단백질이 신장을 손상하는 역할에서 네. 크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많이 먹으면 나중에 신장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육류를 먹는다 치면 네. 우리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네. 각종 고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얼핏 듣기는 흰살 쪽으로 갈수록 더 좋다 이랬어요. 네. 그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예, 육류를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생선이나 이거 말고 예. 이제 육류. 뭐 생선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선까지 다 포함하자면은 사실 이제 육류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사육이에요. 사육. 예, 사육. 사육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일단은 빨리 키워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집어넣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육을 하면 위생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생제 같은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육류 자체에는 철분이 많아요.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암에는 안 좋은 영향을 이제 주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은 육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 되면은 우리가 그 소고기도 예전에 보면은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으면은 비린내 나잖아요. 사실 그 비린내가 좋은 겁니다. 오메가3입니다. 그게 오메가3가 많을수록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염소라든지 양고기 같으면은 우리가 비린내가 좀씩 나요. 잡내 난다는 게. 그렇죠. 예, 그게 사실 오메가3예요. 그래요. 그게 오히려 우리 몸에는 건강한 육류가 되는 거죠. 그 양고기 같은 거 괜찮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양고기나 요즘에 그래서 염소고기 같은 이런 거 먹잖아요. 그게 방목이잖아요. 근데 사육을 하면은 그 오메가3가 흡수가 우리 몸에 들어올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에 있는 풀을 많이 뜯어 먹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오메가3나 오메가6 같은 게 이제 많이 들어오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생선은요? 생선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바다에서 오래 사는 생선은 수은이 축적이 많이 돼 있어요. 수은. 왜냐하면 바다가 오염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금속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생선 중에서 가장 문제는 중금속이에요. 그래서 중금속이 없는 생선을 먹어야죠. 없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수명이 짧아야죠. 오랫동안 살면은 그만큼 쌓이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그 오메가3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좋은 오메가3에는 30cm 이하의 생선에서 추출했단 말이 붙거든요. 그거는 30cm 이하의 생선은 수명이 짧은 거잖아요. 그럼 멸치 많이 먹어야 되나? 멸치도 좋죠, 오히려. 그래서 꽁치, 고등어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이제 연어, 참치, 큰 거. 그다음에 갈치 큰 거, 은갈치, 그다음에 문어 바다 밑에서 특히 바다 밑에 이렇게 바닥에 중금속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오래 사는 생선은 가능한 피해야죠. 그 중에서 중금속 중에서 이제 수은이 이제 가장 문제거든요. 수은은 우리가 갑상선 기능을 떨치고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서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생선을 주의할 때는 일단은 수명이 짧은 것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생선도 전부 다 양식을 많이 하잖아요. 이 양식하는 이 생선에는 마찬가지로 항생제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그래서 자연산인데 큰 고기의 자연산은 비싸고 그러니까 고등어, 꽁치, 아까 말씀하신 멸치, 조기 이런 게 좋죠. 그 요즘에 저 방사능 뭐 이런 것 때문에 생선 먹기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방사능이 이제 우리 세슘 같은 게 얼마나 축적이 돼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방사선이 네. 방사선은 노출이 오랫동안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암에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줄 건지는 조사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수은에 좀 주목하고 중금속이 제일 큰 문제죠. 고기보다는 작은 고기, 30cm 이하의 작은 고기 그리고 양식보다는 자연산. 자연산. 원장님은 지금 그 암 치료 병원을 운영 중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환자들의 식단도 굉장히 신경을 쓰실 텐데 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가능하면 채소를 그러니까 채식류를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은 어떤 아까 지금 요즘에 육식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사육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가장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 음식 습관이라는 게 고기는 맛있는데 채식은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다 보니까 그걸 참 바꾸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많이 싸우죠 환자들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준은 원래 가능한 한 육식은 그러니까는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안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선류는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오메가3 같은 게 암 치료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산들을 이제 사용을 할 때 가능한 한 우리가 이제 식용유도 오메가3 계통이 오메가6 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6 계통에 있는 식용유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거의 오메가6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줄이죠. 오메가3가 많은 거 그러니까 아마씨나 또 아니면은 이제 우리 들깨 같은 거 이런 건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들어가게 이제 이렇게 하는 식단으로 많이 이제 구성을 이제 하고 있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드세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다 드십니까? 저는 다 먹어요. 그럼 드시면은 식단은 보통 뭐? 이제 아침에는 이제 저는 이제 콩죽을 먹어요. 콩죽. 콩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무슨 콩인데요? 그 우리 보통 저는 서리태를 가지고서 갈면은 이게 완전히 그 죽처럼 돼요. 바로 이제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조그만한 컵으로 하나 정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하고 해서 믹스를 갈아가지고 이제 그런 걸 먹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콩죽만 먹으면 또 좀 질리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그 샌드위치도 좀 먹는데 이럴 때는 이제 통밀이나 호밀 이런 거 먹고 이제 점심 때는 우리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주로 밥 먹으니까 그렇고요. 저녁에는 이제 잡곡밥을 이제 해서 이제 잡곡밥이나 아니면은 현미밥 이런 부분들로 먹고 그리 하죠. 반찬은요? 예? 반찬이요? 반찬은 뭐 거의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렇게 먹으면 반찬 먹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점심 때는 이제 병원에 원래 환자씩 같이 먹으니까 저희는 이제 육식보다는 거의 이제 채식적으로 많이 하니까 대신 이제 조미료가 문제잖아요. 조미료 저는 이제 우리가 조미료는 이제 자연 우리 조미료 쓰는 거 외에는 거의 집에서 이제 그런 건 쓰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게 양이에요, 양. 저는 조금만 드시네요. 그 소식이죠. 소식 저는 우리가 밥 같은 경우 저는 하여간 무조건 3분의 2로 줄인다고 생각을 하고 먹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그래요. 우리 다른 사람 제가 먹는 거 보면 숟갈 3숟갈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견뎌요. 근데 우리 환자분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달만 견디면은 소식은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걸 참 견디지는 정말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한 달만 견디면 돼요. 그래요? 한 달만. 하루도 힘들던데. 하루도 힘들죠. 근데 환자들이 이게 환자들 보면은 어떠냐면요. 잘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을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암 환자가 잘 먹는다는 것은 나는 배가 부르고 암은 굶긴다는 거잖아요. 그 암을 굶기려면은 내가 배부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배부르면서 암은 가지마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약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암에도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소식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이어트 하면은 소식이 되는 건가 싶은 의문도 사실 있는데 왜냐하면 뭐 저탄고지라든지
아니면 간헐적 단식 예.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 이제 저탄고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탄고지가 이론적으로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저탄고지가 돼서 저탄고지라는 게 뭐냐면 지방을 높이고 탄수화물을 줄이잖아요. 한마디로 지방은 우리 정상적인 세포에서 쓰는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그 암 세포가 이용하는 에너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이용한 에너지를 꺼주면 암세포가 먹을 게 없잖아요. 네. 그거 정상세포는 지방을 가지고 먹으니까 견디는데 이게 그 효과가 제대로 나려면 정말 탄수화물이 제로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에너지 시스템이 암세포가 굶지를 않아요. 암세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15% 이하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경우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한 끼만 고기 먹고 그 다음 끼 먹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네. 예, 느끼하고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그렇게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실제 실행에 잘 옮기지를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저탄고지를 그렇게 하면 견디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한 25% 정도의 탄수화물을 유지를 하고 나머지를 지방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등도 저탄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고지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아주 100% 줄여버리고. 나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쁘지는 탄수화물을 않는데 줄이고 지방을. 너무 줄이게 되면 또 신장 기능을 잘 봐야 돼요. 그렇다고 지방을 확 늘리면 안 되는 거고. 아니요, 지방을 늘려야죠. 늘려야 돼요. 지방을 늘리는데 우리가 지방이라면 무조건 뭐 돼지고기, 소고기 써야 되는데 기름을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방산을 늘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산이 보통 이제 오메가3 계통에 그런 게 많이 들어있는 이런 걸로 바꿔주면은. 저는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저탄고지라고 그래서 네. 그 돼지고기 기름 있고 소고기 기름 있는 걸 막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건 아니죠. 오메가3라는 거죠. 오메가3. 전에는 처음에 저탄고지가 나왔을 때는 진짜 뭐 베이컨이라든지 막 비계라든지 고기 구워 이런 먹더라고요. 거였죠. 그 안에는 안 좋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포화지방산이 많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그리고 항생제, 뭐 성장 호르몬, 철분 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저탄고지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은 이제 우리 하루 일상에서 8시간을 먹고 16시간을 공복 상태로 있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하고 사이에 한 7시간, 8시간 띄우고 그래서 점심 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굶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녁을 굶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녁은 우리가 말이 그래요. 먹는 게 아침은 정순같이 먹고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지같이 먹을 바에는 그게 이제 단식이 되면 이제 굶어주면 이제 되는 거라.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면은 잘 버텨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저탄고지라든지 간헐적 단식이 제대로만 하면 나쁠 건 없다는 나쁠 얘기예요. 건 없는 거죠. 예. 근데 간헐적 단식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폭식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폭식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요요 현상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자기가 어떤 암을 치료한다는 뭐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잘 견뎌 나가고 견디다 보면 습관화가 되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이제 적응이 돼서 생활화가 되면 괜찮죠. 근데 이렇게 안 먹다 보면 그 우리가 흔히 입이 심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것질, 간식거리를 찾게 되는데 아까 그 야식으로 적합한 것 말씀해 주셨잖아요. 간식도 그게 적합할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간식하면 단 것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 거는 일단은 안 좋고요.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게 제일 안 좋거든요. 설탕은 우리가 암세포에다 영양을 공급하는 탄수화물만, 포도당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설탕은 사실은 장내 세균의 나쁜 균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도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엉망이 되면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키우고 면역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내니까 가능한 한 단 것은 피하는 게 나아요. 그럼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암 치료에 가장 그래도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먹을거리 중에 이거는 내가 으뜸으로 꼽는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가장 그 좋은 이제 음식으로 볼 때는요. 아까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고구마. 생고구마가 제 1번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안에 고구마 속에는 네. 이뉼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강글로사이드라는 당 지질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껍질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보라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이라는 껍질채로 파이토케미컬. 먹어요? 예, 껍질채로 먹는 게 생으로 좋죠. 먹을 때도? 그 요즘에는 우리 그 보라색 고구마 해가지고 예, 안에 자색 고구마. 예, 자색 고구마. 예, 예. 그 안에까지도 보라색이 맞아요. 이게 안토시아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은 우리가 암 유전자를 끌 수 있는 조절해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그 우리 암을 만들어지려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야 이게 이제 암을 일으키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안토시아닌, 베리 종류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암에는 미네랄이 중요해요. 미네랄. 왜냐하면 우리 몸을 되게 다 산성화가 돼 있거든요. 암 환자들은 산성화가 더 심해요. 그러면 산성화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게 미네랄밖에 없어요. 그 미네랄 중에서도 알칼리성 미네랄들이 많아야 돼. 근데 비트에 보면은 비트가 미네랄이 엄청 많거든요. 비트에 그래요? 네, 비트에.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산성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칼륨이 알칼리성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이런 부분들을 먹어야 되는데 이 비트 속에는 그런 미네랄이 많으면서도 또 여기에는 안토시안도 많이 들어있고 아미노산 다양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비트를 권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마늘이죠. 우리 마늘이 이제 우리 10대 항암 음식 중에 제 1번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마늘은 환자들이 참 많이 먹어요. 먹는데 자신한테 맞는 통계적으로 볼 때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정도가 한 70%밖에 안 돼요. 이게 10명에 7명은 면역도 올리고 여러 가지 안에 들어있는 마늘 속에 그 솔포라판이라는 성분도 들어있고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들어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면역도 올려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10명, 7명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에서 4명 정도는 나도 효과가 없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환자들한테 검사를 하라고 그래요.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나한테 연락이 먹었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권하는데 일단 일상적으로 생각하자면 이 3가지가 저는 가장 권하는 겁니다. 아니 검사를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맞는 음식 검사는 뭘 어떻게 하는 검사예요? 그게 램 검사라고 하거든요. LAM.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면역이 있잖아요. 면역을 우리 음식도 면역을 올릴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혈액을 뽑아가지고 보내면 피 검사? 피 검사를 하면은 그래서 음식하고 우리 면역 세포를 갖다가 같이 넣어서 암 세포를 얼마나 죽이는가를 이렇게 보는 검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하고 넣어서 평소 때 내 면역 정도하고 음식을 넣었을 때 암 세포를 얼마만큼 더 죽이는가. 이 많이 죽일수록 나한테 맞는 면역을 높이는 음식이잖아요. 그러한 검사가 있어요. 그걸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어떤 음식을 해서 체크만 해주면 이 검사에서 그걸 가지고 다 해줘요. 그래서 당신은 마늘이 효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뭐 고구마는 어떻습니다. 뭐 야채는 어떻습니다. 이게 다 나와요. 그 일반 건강검진 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건 다릅니다. 전문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거군요. 이제 전문 병원에서는 이제 혈액 채취만 하고, 그거는 이제 대학 그 연구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우리가 샘플을 보내면 그것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섭생,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게 그 먹는 것과 생활 습관이잖아요. 어떤 분은 운동을 내가 그렇게 평소에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암에 걸렸다라든지 내가 평소에 잠도 잘 자고 그러는데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암에 걸렸다.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운동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제 환자 중에 한 번은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대장암 환자예요. 대장암 환자인데 이 사람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해서 나는 정말 이 방송에 이런 데서 좋다는 거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등반가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자기 말로 일주일에 5일간 등반을 한대요. 그거 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산속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산속에서 나오는 건 야채라든지 좋은 것만 먹었다. 그런데 왜 내가 암에 걸렸느냐? 예. 근데 왜 걸렸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그랬거든요. 당신은 그것 때문에 암에 걸렸다. 그것 때문에? 예, 암에 걸렸다 했죠. 왜냐하면 운동도 우리가 그 암 환자에 맞는 운동이 있어요. 맞지 않는 운동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산소 운동을 하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반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자, 막 땀이 뻘뻘 나고 다리가 뻐근해지고 숨이 헐떡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산소가 부족해진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걸 말하거든요. 암세포는 저산소 지역에서 잘 커요. 산소가 많으면 암세포가 못 커요. 그런데 등반을 해서 본인이 운동을 했지만 어때요? 저산소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과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무리한 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은 그거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돼요. 마라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라톤도 장시간 우리가 뭐 마라톤 하는 사람들 뭐 한 10km까지는 거의 숨 안 차잖아요. 이제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근데 거의 막판에 가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이제 근력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 요즘. 예, 운동 선수들이 운동 많이 하면은 암에 안 걸릴 것 같은 운동 선수 마음에 안 걸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운동 선수를 다 암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은 어차피 보면은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운동도. 운동도 그렇고 그 외에도 보면은 이 몸을 산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안 좋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에서도 보면은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하는 사람들.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생활 리듬이 깨지는 거거든요. 밤낮이 바뀌어 있는 분들. 예, 저기 밤낮이 바뀌어 있으면 또 이 생활 패턴도지만은 수면 시간도 되게 우리가 낮에는 모든 사람이 같이 활동을 하지만 저녁에는 같이 자잖아요. 그런데 바뀌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낮에도 잘못하면은 깨어 있어야 되고 저녁에도 깨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그 우리 하루 생활 리듬 중에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잠이거든요. 잠을 자는 동안에는 부교감 신경이 그 긴장 상태의 교감 신경이 이제 가라앉고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이제 부교감 상태가 되면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잠이 들면 그게 암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우리가 몸에서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암 전문의 문찬식 원장님하고 암이 싫어하는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 또 암세포를 키울 수 있는 음식과 어떤 그 건강한 습관 이런 부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암 치료법 관련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